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대부고 9월 담당하는 장영훈입니다. 네, 더운 날씨에 오셔가지고 많이 고생 많으실 텐데, 어, 힘들죠? 지금 시험 대비 공부하는데,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항상 이제 한대부고 말씀드릴 때, 제일 제가 많이 했던 게 이제 진도가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요걸 가지고 조금 이제 보시면은 진도가 많다고 해도 사실은 한대부고는 내신에 좀 하면은 수능까지도 잘 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건데 본인이 공부한 게 내신에 안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국어 공부를 할 때 비효율적인 공부를 항상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은 좀 약하고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그걸 하면은 재작년에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배워놔야지 수능까지 간다고까지는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한대보고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수업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1학년 시험 범위의 2배가 2학년입니다. 에 1.5배로 곱하면 3학년입니다. 근데 1학년, 2학년은 그나마 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 윤동주, 뭐 이육사 이런 분들은 다 아시죠? 3학년 때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김소월, 윤동주 뭐 이런 유명하신 분들도 나오는데 이분들의 가장 안 유명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아는데 작품은 본 적이 없어요.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가끔 붙어 있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폭넓게 해둔다라는 것 자체를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 엄청 고생이 되더라도 쌓아가면은 반드시 고3 때까지 갑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중간에 멈추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정시를 선택하느니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해 주는데 정시만 선택하려면 진짜로 정시 공부를 하든지, 대부분 아이들은 정시를 선택하고 내신을 쉽니다. 그거는 정시 선택이 아니라 내신을 하기 싫어요의 또 다른 이상한 표현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경계하는 것 중 하나가, 공부를 방향을 바꾸는 건 상관없는데 공부량을 줄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수능 국어의 특징이 있어. 이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면 이제 국어 수능 등급컷이 22학년부터 올해 대학생이 됐던 26학년도까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화작 엄매라고 부릅니다. 올해 대학교 들어간 애들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뀌죠. 바뀌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국어 등급컷 보면 1등급컷만 보더라도 그냥, 물론 표준 점수가 유의미한 점수지만 89점이나 86점, 엄면은 이제 문법 선택한 아이들 이런 나타나거든요. 90점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90점 넘기가 쉽지 않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2개까지 틀리면 1등급이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사실 2개보다는 3개까지 틀려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목표치가 잘 안 나옵니다. 항상 2개까지라고 설명해 주는 이유는 그래야만 본인이 나중에 큰 시험을 쳤을 때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2개 틀릴 때 어디서 틀려야 되느냐? 문학에서 하나, 독서, 비문학 독서 거기서 하나, 요 정도 틀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요번에 6월 시험 친 아이들 중에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1번을 틀렸습니다. 1번 이제 화법, 말하는 방법 이런 거거든요. 자, 아이들이 말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잘 푸고 쉬운 문제를 잘 못 풉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뭔 말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희한하게 얘는 어려운 건 잘 푸는데 모르는 건가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쉬운 것들을 잘 틀려요. 왜 그러냐면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넓은 거랑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만 뭐 모의고사 잘 쳐요, 학력평가 잘 쳐요 그러면은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많이 달려봐야 달리기도 본인이 이제 체화가 되는 건데, 자꾸 달리는 방법만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수능 시험 범위는 이제 바뀌는 건데,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과목이 바뀌어요. 화언, 독작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언어가 이제 문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독서와 장문, 독서가 비문학이고요. 요거는 선택 안 할 겁니다. 학교 선택 안 합니다. 요 고3 때 요거 교과서 선택하던데요. 교과서에 이름만 올리고 EBS로 수업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문학 영역 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비문학 영역은 기출 문제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학년 진도 따라가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1학년 요번에 시험 범위의 비문학 지문만 10개입니다.
그거를 다 알아야 되느냐? 네, 다 알아야 됩니다. 몇 개 나옵니까? 한 개 나옵니다. 한 지문 나오고 몇 문제 나오냐면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서 보는 대로 이 출제 범위 다 맞추려면 정말로 그 생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능 칠 때는 수능 지문하고 EBS 지문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둘이 보면은 공통 소재만 쓸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초점이 다릅니다. 바꿔 말하면 비문학 독서를 공부할 때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그게 수능에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본인이 많이 풀어본 쪽으로 가야 돼. 근데 많이 풀어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로 시간 투자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삼비라든지 매삼이라든지 문제 또 많이 알고 그러실 텐데 학교에서 정해준 올림포스만 풀어도 충분한데 최소한 5번 정도는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5번. 같은 문제 5번 풀라고 누차 얘기합니다. 왜 5번 풀라고 하냐면 익숙해진다는 건 반복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반복하라는 얘기는 같은 문제집을 풀어보라는 거야. 답만 외워도 괜찮아요. 답만 외워도 돼요. 답만 외웠다는 얘기는 어쨌든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한 건 최소 5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처음 한 번 풀 때는 몇 시간 걸릴지 모르죠.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풀고 세 번째 풀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 때 EBS 올림포스 지금 현재 부교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3시간 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5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6번이 될 수도 있고 7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부분도 잘 알아두시고 요거는 아이들에게도 제가 많이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요거를 실현을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본인이 쉬지 않고 앉아서 한 번 풀어봅니다. 이게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0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처음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했던 거예요. 했던 거 풀어도 틀려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3시간 권역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른 문제집. 그러니까 다른 문제집을 왜 사냐면은 자기가 첫 번째 풀었던 문제집을 완벽하게 익혔으면 다른 문제집 넘어가는 거지. 이걸 한 번 다 풀고 넘어가면은 그대로 고점수가 고착화돼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봐야 되고요. 자, 비문학에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자, 이게 올해 거죠. 2026학년도 거. 그렇죠? 보면은 1위부터 5위까지 문제 보면은 비문학 영역인데 사실 작년도 그랬고요. 재작년도 그랬고요. 그 전 것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만 약간 특이하게 매체가 들어갔어요. 이제 사라질 과목이지만 매체가 특이하게 들어갔습니다. 왜 매체가 이번에 어려웠느냐? 매체를 비문학처럼 냈어요. 비문학 독서처럼 냈어요. 사실상 문제를 다 분석해 본 결과 비문학 영역이 가장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평소 때 비문학을 많이 공부해라. 이것도 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평소 때 공부하라는 것도 사실은 약간 두루뭉술하죠. 두루뭉술하니까 본인이 공부할 때는 기준점을 세우는 거예요. 몇 시간을 할 거냐, 아니면 몇 문제를 풀 거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푸는 것 같아서 이제 뒤에서 문 열고 싹 보면은 열심히 막 뭐 풀고 있으면은 이제 문 닫고 나오시면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데 막 열심히 그냥 펜이 멈춰 있으면은 그때 때려야 돼요. 이렇게 사과를 주시면서 보시면 돼요. 얘가 어떤 몇 번 문제를 풀고 있는가. 1시간 뒤에 그 그릇을 다시 이제 가지러 가실 때 6번에 그대로 멈춰 있는가, 이런 거죠. 이거 멈춰 있습니다. 애들 동상 잘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번에 1학년 아이들을 좀 위해서는요, 문법을 좀 봤는데 왜 그러냐면 2학기 중간고사가 중세구문법이 나옵니다. 중세구문법의 관건은 현대문법을 다 알아야 되고요. 현대문법을 알아야 돼요. 현대문법을 기준으로 해서 중세문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뭐 나란말싸위 둥기계달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배워요. 이거 배우는데 한대보고는 특이하게 교과서에 이게 들어있는데 교과서 플러스 또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중세국어 문제를 뭐 꼭 봐야 되나요? 뭐 그렇게 하는데 수능에 한 문제를 냅니다. 지문 하나를 할애해서 한 문제를 냅니다. 원래는 두 문제인데 하나는 현대국어에 입각한 중세국어고 나머지 하나는 현대국어 자체의 문법을 가지고 이제 중세국어에 이제 어원 찾는 거라서 약간 좀 범주가 다른데 중세국어에서 풀면은 수능에 한 문제 맞춥니다. 그러면 해야죠. 나오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애게 한 문제 하는 애들도 있는데 가끔 놀라는데 애게 한 문제가 아니야. 한 문제를 가지고 한강을 바라보느냐 낙동강을 아니야. 어쨌든 간에 강물을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요. 강물의 수질도 다르고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문제를 버리면 안 돼. 얘는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 때 해주는 게 뭐냐면 내신과 수능을 함께라고 하는데 사실 문법만큼 내신이 수능까지 가는 것도 없어요. 한 번 제대로 익혀주면 중간중간에 몇 번
기억만 되짚어줘서 하면은 쭉 갑니다.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이 또 이제 방학 때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능 문법 분포인데 요거는 이제 뭐 그 기록해 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내부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이게 이제 한대부고의 특징인데 이거는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게 부교재에 있어요. 이게 부교재에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몇 개. 두시 연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걸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왜 2번 정도 했냐면 아시겠지만 방학이 짧죠. 이번에 다 방학을 겨울로 미뤘잖아요. 공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2주 정도는 정말 빡세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첫 주 정도는 이거는 무조건 하고 2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적에 나오는 거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내신 들어갈 때 한 번씩 더 하고 그거를 가지고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해서 기억해두면 고3까지 가요. 고3까지 가면은 최소 수능에서 한 문제는 맞추는 거죠. 한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한 문제만 맞춰도 돼요. 한 문제. 한 문제 맞추면 안 되는 거죠. 한 문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문제 맞추면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럼 도대체 문법 언어 부분이 몇 문제 나오느냐? 5에서 6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딱 집어서 5문제, 6문제는 아니고요. 그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5개에서 6개 맞추는 거. 요거를 위한 초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세하려면은 현대국어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요 둘 중에 하나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요 해서 2주. 그래서 이제 3시간씩 6시간 하면은 중세국어는 기본적인 건 다 끝낼 겁니다. 암기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교재들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이해를 돕는 용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써보고 쓰는 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나 이제 과제는 있는데 과제는 기본적으로 500개 주는데 많다고 하는데 많습니다. 적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많은데 500개를 풀어본다는 건 뭐냐면 했던 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외워서 쓰고 이런 게 힘들 경우에는 500개 풀면 사실 지문이 요만큼이에요. 세종어종 훈민정음 요만큼이에요. 여기에다가 500문제 내면은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요.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대신 형태가 다르고 초점이 다르겠죠. 이거를 제가 목적으로 삼고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학년 특강은 지금은 2학년 혹시 학부모님 계세요? 안 계시면은 이제 1학년 거만 말씀드리고 2학년 거는 뒤에 좀 보시는데 2학년 때부터는 비문학력을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요번에 같은 경우는 4주 정도 하면 우리 1학년 애들도 비문학을 좀 넣어주면 좋은데 2주 정도라 가지고 그냥 딱 그 시간에만 압축해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겨울방학 때 좀 길 때 그때는 이제 비문학력까지 함께 들어가서 전체 수능으로 보는 게 가장 좋죠. 요번에는 어쩔 수 없이 유동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까지 돌려서 봤고요. 자, 그래서 요거 부분은 차후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대부고 국어 요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